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서숙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4살에 결혼해서 첫 아이 상준이를 낳고 27살에 둘째 아들 혁준이를 낳았어요.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준이가 8살, 혁준이가 5살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업 중에 사고가 나서 그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첫 몇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밤에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옷 수선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정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답니다. 상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신문 배달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가정 형편을 눈치채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엄마, 저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려고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용돈이라도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얘야,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생인데 뭔가 도와드려야죠. 결국 상준이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그 돈으로 자기 학용품을 사고 혁준이 간식도 사주더라고요. 그런 형을 본 혁준이도 형, 나도 커서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상준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지사 근무 기회가 생겨서 그곳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혁준이는 형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다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고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엄마, 저는 형처럼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겠어요.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혁준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저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혁준이가 3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도연이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혁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들 둘을 다 키워내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혁준 오빠도 잘 돌봐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혁준이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라. 도연아, 우리 혁준이가 워낙 순하고 착한 애이긴 한데 가끔 덤벙거릴 때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줘.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도 제 친어머님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당연히 어머님께 효도해야죠.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결혼식 때도 도연이가 저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너무나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부터 정말 어머님 딸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혁준 오빠 잘 돌봐드리고 어머님께도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도연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내가 정말 복받은 것 같아. 하객들 중에서도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 도연이는 정말 다른 아이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도연이는 정말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항상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드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혁준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배워서 만들어봤는데 어떤지 드셔보세요. 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도연아. 너 직장 다니면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올 필요 없어. 나야 혼자 사는 거라 대충대충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 너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혁준이가 정말 복받았어. 에이, 어머님에 비하면 한참 못하죠. 어머님 요리 솜씨를 따라가려면 몇 년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손주 보고 싶으시죠? 도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 건강히 하면서 기다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 나는 너희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님, 감사해요. 주변에서는 빨리 애 낳으라고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만큼은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빨리 어머님께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도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 건강히 하면서 기다려. 나는 너희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5년이 흐른 후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연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가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왔는데 지금 8주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손주 보시는 날이 드디어 오는군요. 세상에, 정말이야? 도연아, 축하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몸 조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돼.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너무 기뻐요. 어머님께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도연이를 정말 극진히 챙겼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해서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 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도와줬습니다. 도연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현이에요. 우현이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혁준이 아버지가 살아서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혁준 오빠가 우연이가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우연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눈매가 어머님과 똑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연이가 나를 닮았나? 그렇다면 복 받은 거지. 우연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연이가 태어난 후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에 가서 도연이의 산후조리를 도왔고 우현이 돌보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도연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의지했고요. 하지만 우연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적응하기 힘들고 우연히도 이제 말도 늘고 자기 주장도 생기니까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도연아, 처음에는 다들 그래.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우연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연이가 요즘 밤에 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데 혹시 낮잠을 너무 오래 재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육아서에서는 2살 넘으면 낮잠을 2시간 이내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모르고 너무 오래 재웠나 보네.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도연이 네 말대로 해보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워낙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혁준 오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우연이가 3살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우연이가 말을 더 잘하게 되면서 저와 도연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이가 가끔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도연이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연이한테 음식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나요? 응?
아, 우연이가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해서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큰다고 했는데. 아,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저는 우연이가 억지로 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강요하면 더 거부할 수도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도연이 방식대로 하자.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도연이가 점점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우연이가 4살이 되던 해에는 더 명확한 변화가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가 오는 빈도를 줄여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연히도 좀 컸고 제가 일에도 적응이 되어서요. 어머님께서 매일 오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줬나? 미안해, 도연아.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저도 엄마로서 독립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연히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낮에는 괜찮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하지만 우연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도연이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 일정이 있어서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외출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갈게.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님, 반찬도 이제는 많이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우연히 입맛도 좀 까다로워져서요. 저는 그런 도연이의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씩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미리 전화를 했는데 도연이가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 더 전화해봐도 계속 받지 않아서 우연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 벨을 누르려고 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혁준이하고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뭔가 말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맞고 나는 틀렸다고 하잖아.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그냥 애 키우고 밥 해주는 가정부야? 도연아,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항상 너를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만 하시는데 너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차갑게 대한다고? 나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분명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연이는 내가 낳은 내 아이인데 내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날카롭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어. 그런 어머니한테 조금 더 이해심을 가져줄 수는 없어? 또 시작이네. 맨날 어머니 고생담이야. 나는 고생 안 해? 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죽겠는데. 그 위에 또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해? 정말 너무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반찬통을 현관 앞에 놓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라고요. 도연이가 뭔가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와 마주친 겁니다.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혹시 저희 대화 들으셨어요? 도연아, 나는 그냥 죽이랑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싸우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방해가 됐나 보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어. 나는 그냥 갈게. 그런데 도연이가 갑자기 냉정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마세요. 저희도 어엿한 부부인데 항상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찬도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해먹을 수 있어요. 도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눈치를 주었니?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자꾸 오시면 저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연히 키우는 것도 어머님 방식대로 해야 하고 저는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한 일들이 도연이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도연아,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데 우연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지 마시고 갑자기 오지도 마세요. 저희에게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때 혁준이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지금 좀 예민한 상태예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아, 너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나는 할 말을 한 거야. 어머님, 이제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도연이가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할까 생각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혁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낮의 일로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도연이한테 잘 말해 둘게요. 혁준아, 괜찮다. 도연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준 것 같구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도연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른 도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 일 이후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또 도연이한테 부담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도 도연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고 우연이를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되다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도연이를 만났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도연아, 이게 누구야? 우연이는 어디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쁜가 보네. 그동안 연락도 없고.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연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갑자기 부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도연이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도연이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도연아,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들고 갈게. 무거운 건 내가 다 해줄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누구인지 소개도 안 하고 계속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저를 보더니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이분은 누구야?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아, 그냥 회사 동료예요. 어머님, 저 정말 급해서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회사 동료면 인사라도 하고 가지. 나도 도연이 직장분들이 궁금했는데. 다음에,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 남자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며칠 후 혁준이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밝던 혁준이가 그렇게 침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도연이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이유를 물어봐도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뭔가 이상해요. 예전에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일상도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 그런데 혁준아, 며칠 전에 마트에서 도연이를 봤는데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회사 동료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니? 네? 어떤 남자요? 도연이가 남자 동료랑 같이 있었다고요? 어떤 남자요? 잘 모르겠어. 도연이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 어머니,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혁준이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본 남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혁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거든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서도 자꾸 휴대폰만 보고. 혁준아,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라. 정말 회사 일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저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혁준이가 집에 있을 때 도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우연히도 부모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결국 터질 일이 터졌어요. 혁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도연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어제 도연이가 회사 회식이라고 나간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따라가 봤더니 그 남자랑 손잡고 다니고 호텔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마트에서 본 그 남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도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혁준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우연히 때문에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도연이와 대화를 해봐도 계속 부인만 하고. 혁준아, 일단 집에 와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혁준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도연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고, 그 때문에 혁준이에게 점점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가 그러니까 혁준이도 점점 도연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도연이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멀리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어머니는 너무 순수하고 착하시니까 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도연이가 갑자기 그렇게 달라진 거였구나.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자책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도연이가 잘못한 거죠. 그날 혁준이는 도연이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거든요. 혁준이가 전화로 저한테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라고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본 그 남자 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본 것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도연이가 뭐라고 하든 처음에는 완전히 발뺌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봤다,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도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만 계속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진작에 미안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드디어 다 털어놓은 거네? 네. 그런데 변명이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줘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감정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결혼이 뭐고 가족이 뭐야?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우연이는 뭐가 되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도연이가 더 막 나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더 좋다고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럼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당신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랑 살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고 했죠. 그럼 도연이가 뭐라고 하든 그때서야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고, 우연히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는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 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도연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당장 그 사람 앞에서 전화해서 끝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가서 사과드려라고 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느냐고.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반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도연이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때는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또 미루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끝내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나 뭐라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진짜로 정리할 생각이 없었던 거네. 그렇죠, 어머니. 저는 그때 완전히 확신했어요. 도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켜서 당황한 거라고요.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남자랑은 계속 만나면서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혁준이와 도연이는 집에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연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혁준이는 그런 도연이를 차갑게 대했고요. 어머니, 정말 이상했어요. 도연이가 들켰는데도 행동이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휴대폰 붙들고 있고 미안하다는 말은 입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 추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말 반성을 안 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의심하고 따져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죠.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그런 냉전 상태가 지속되다가 도연이가 갑자기 혁준이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도연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다그치면 나도 힘들다고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다고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남이냐고 했더니 도연이가
요즘은 부부도 각자 생활을 존중해주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열받아서 그럼 아예 이혼하자고 다시 말했죠. 그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남남이 되는 게 낫다고요. 혁준이 말로는 도연이가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혁준이가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도연이가 당황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내겠다고 하면서요. 어머님한테도 가서 사과드리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다고 빌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건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솔직히 어머니, 저는 도연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 도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도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혁준 오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연아, 일단 앉아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어머님, 저 요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선배인데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사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까지 됐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왜 그랬어? 우리 혁준이가 너한테 못한 게 있었니? 아니에요. 혁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육아도 힘들고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변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도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보면 죄책감이 들어서 피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혁준 오빠한테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도 정리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혁준 오빠가 저를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도연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5년 넘게 며느리로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연이 엄마고요. 도연아,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연히 엄마고 우리 가족이야. 혁준이랑 잘 얘기해서 다시 시작해봐.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혁준이가 도연이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혁준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저는 도연이를 다시 믿을 자신이 없어요. 한번 배신당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치가 떨려요. 혁준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연이를 생각해봐. 그 아이한테 부모는 너희 둘뿐이야.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도연이가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면서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잖아요. 그건 도연이도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하더구나. 죄책감이요? 죄책감이 있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우연히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혁준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도연이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육아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혁준이와 도연이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냈어요. 같은 집에 살기는 하지만 부부 같지는 않았어요. 도연이는 혁준이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혁준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우연이었을 거예요. 아이는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같이 안 자요? 옛날에는 같이 잤는데.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늦게 자서 그래. 곧 다시 같이 잘 거야. 그럼 왜 엄마가 자꾸 울어요? 어제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우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눈치채고 있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가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가 도연이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혁준이가 직접 발견했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아직도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이야? 도연이가 그랬다고? 네. 제가 도연이 휴대폰을 우연히 봤더니 그 남자한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고 싶다, 언제 만날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이요. 도연이는 답장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단하지도 않고 문자를 다 읽고 있었어요. 혁준아, 그건 도연이가 잘못한 거야. 정말 끝내고 싶었다면 차단을 했어야지. 문자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끝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도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해서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연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도연이가 그냥 차단하기가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면 더 확실히 정리를 했어야죠. 저한테는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서 그 남자한테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도연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혁준이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혁준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우연히를 봐서라도 이혼은 안 돼요. 하지만 이미 굳게 돌아선 혁준이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혁준이가 갖고 도연이는 주말에만 우연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도연이의 사과는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 다행히 이혼했네요. 도연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었다면 그 남자와 바로 동거를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연히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우연이었어요. 아빠와는 매일 살지만 엄마는 주말에만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우연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다른 집에서 살아요? 우연아, 우연히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그래도 엄마는 우연이를 사랑해. 그럼 왜 주말에만 봐요? 매일 보고 싶은데. 저는 우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도연이가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로 우연이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연이를 데려갔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어머니, 도연이가 우연히 보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갑자기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우연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우연이가 계속 엄마 언제 보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도연이는 거의 우연이를 보지 않게 되었어요. 새로운 남자와의 생활에 빠져서 자기 친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진 거죠. 할머니, 엄마가 우연히 싫어해요? 아니야, 우연아. 엄마가 우연이를 싫어할 리 없어. 다만 엄마가 지금 좀 바쁜가 봐. 하지만 저도 도연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해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혁준이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그 남자와 헤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우연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럼 우연이한테는 좋은 일이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좀 복잡해요. 지금까지 우연이를 방치해놨으면서 이제 와서... 저는 혁준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도연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우연이를 생각하면 엄마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혁준아, 일단 우연이 의견을 들어봐. 우연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자. 그래도 우연이 엄마잖니. 그렇게 해서 도연이는 다시 우연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우연이도 엄마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또 안 올까봐 무서워요.
왜 그래, 우연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오기로 했다가 안 왔잖아요. 또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자라도 모자란데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결국 도연이의 선택들이 모든 걸 망가뜨린 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과의 관계까지. 지금 도연이는 혼자 살면서 가끔씩 우연이를 만나고 있지만 예전 같은 행복은 다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지금은 혁준이와 우연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